아직 동이 트기 전 도시가 잠든 새벽. 부산의 모든 아침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구 남부민동에 위치한 부산 공동어 시장. 1963년 개장해 국내 수산물 위판의 약 30%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산지시장입니다. 고등어부터 오징어, 갈치까지 하루 평균 오가는 수산물의 양은 무려 1000톤에 달합니다. 그렇게 사시사철 신선한 원료 공급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선 요리가 발달하게 된 부산. 오랜 시간 부산 사람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정체성으로 자리 잡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간이 빚어낸 부산의 맛을 찾아 140년 전으로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지금 제 뒤로 부산항이 보입니다. 1976년 개항과 더불어서 한가했던 오촌마을은 천지 개벽을 맞게 되는데요. 그때로부터 많은 사랑과 외래 문물이 저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들어왔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어묵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지만 1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어묵은 온전히 부산의 향토 음식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40년 동안 그 어묵이 어떻게 부산의 향토 음식이 되었으며 지금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이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시장으로 잘 알려진 부평시장. 약 1,400개소에 이르는 점포에서 각종 식품은 물론 첨단 제품에 이르는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부평시장 내 마련된 역사관에서 부산 어묵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가 이제 부산에서 지금 대표적인 시장으로 자리 잡은 부평시장의 초기 모습입니다. 1910년대의 모습인데 부평시장 초기에는 이 건물이 당시에는 한 300평 정도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내에는 약 130여 개의 점포가 있었는데요. 부산 부청에서 발간한 그 부평시장 월보에 따르면 130여 개 매장 중에서 어묵을 팔던 매장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의 상세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파는 점포가 3개씩이나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던 공장도 이미 그때부터 유지가 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기록만 보더라도 부산에서 이 공식적으로 어묵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100년을 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으깬 생선살에 소금 등을 넣고 반죽한 것을 여러 모양으로 빚어 찌거나 굽거나 튀겨낸 것을 말하는 어묵. 현재 우리가 먹는 형태의 어묵은 19세기 말 개항과 함께 일본에서 전해졌는데요.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에 부평시장과 자갈치시장을 중심으로 일본인이 세운 어묵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어묵은 일본식 주점 등에서 고급 안주거리로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광복이 찾아오고 부평시장에는 한국인이 최초로 세운 어묵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아이고, 여기네. 지금 공사 중이구나. 지금 들어오시면서 여기 그 어묵 판매점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이 40년대부터 어묵을 만들고 판매하는 공장들이 이 부평시장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밀집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자리는 굉장히 좀 특별한 자리인 게 1945년에 한국인에 의해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어묵 공장 터가 여기였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최초의 어묵 공장 터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전시관이라도 좀 생기고 그랬으면 참 좋겠네요.
1945년 동광식품이 탄생한 후 부평동을 중심으로 시장이나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가마보코에서 유래한 어묵을 한국만의 고유한 음식으로 발전시킨 주역은 아마도 부산의 수많은 어묵 가게일 겁니다. (1945년) 이곳 부평시장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최초의 어묵 공장이 생긴 이후로 어묵 공장들이 이 부평시장에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까지 굉장히 활기를 띱니다. 활기를 띠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양한 먹거리가 생겨나면서 그 어묵을 찾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 부평시장의 어떤 그 어묵 공장들의 경기도 차츰 줄어들기 시작하죠. 한 3년 전까지는 여기에서 어묵을 판매하는 점포가 한 3곳, 4곳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부산 어묵의 어떤 열기와 더불어서 이곳에도 어묵을 판매하는 점포가 한 20곳 정도 헤아립니다. 헤아리고 이 부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는 어묵 1번지로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부산 관광의 필수 코스로 아주 각광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일본인의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을 발전시켜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킨 부산의 음식 어묵. 이제 업계에서는 부산 어묵이라고 하지 않으면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어묵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는데요. 부산 어묵이 이토록 유명해진 데는 어떤 배경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을 부평시장과 멀지 않은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차로 10여 분 남짓 떨어진 지금의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에는 그 당시 부산 최대의 수산시장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자갈치 시장을 통해 어묵의 재료 수급이 쉬웠기 때문에 아무리 생선이 귀할 때라도 생선살 함량이 65%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부산 어묵만의 풍미를 갖게 된 셈인데요. 부산 어묵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이 자갈치 시장의 존재입니다. 지금은 저쪽으로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옮겼는데 60년대에는 지금 보이는 이 건물에서 다 이렇게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연근에서 잡은 수산물들이 이쪽에 다 모였는데 어묵을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선도입니다. 신선도고 뭐 60년대, 7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그 자동차보다는 이렇게 리어카가 주요 이렇게 운송 수단이었죠. 그래서 이 리어카를 가지고 옮기는데 거의 한 30분 내로 도착해야 되는 거리에 이 공장들이 있어야 신선한 상태에서 어묵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뭐 영도에는 복례시장, 그 다음에 저쪽 부평동 시장, 그리고 여기 동광동 시장, 그리고 우리가 멀리 가봐야 저기 영주동 시장, 뭐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 유명한 어묵 공장들이 다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갈치 시장 덕분에 사실은 부산 어묵이 지금과 같은 그런 유명세를 얻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배고프던 시절 부산 어묵은 저렴한 가격에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음식으로 각광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갈치 시장을 중심으로 한 간의 수공업 형식의 어묵 제조 업체들은 점점 공장형 제조업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어묵 공장은 어디일까요?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일본에서 어묵 제조 기술을 배워온 고 박재덕 사장의 어묵 가공소가 그 주인공인데요. 영도구 복례시장 입구의 판잣집을 빌려 시작한 어묵 공장은 전쟁으로 몰려든 피난민들로 인해 호황을 맞게 되고 지금까지 3대째 내려오는 가업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묵은 굉장히 좀 저렴한 음식이었죠.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6.25 전쟁은 끝났지만 네. 그렇게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소고기나 이런 거는 귀하고 없죠. 그리고 이제 어묵은 그래도 샀으니까
그때 또 생선이 날 때는 많이 났다가 안 날 때는 또 안 나고 많이 나면 냉동 시설이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주로 어묵을 다 만드는 데로 가가지고 그냥 생선보다는 어묵이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기니까. 또 만들어가 가공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 어묵이 맛도 있었지만은 또 그 서민들한테 그 값싼 단백질 공급으로 많이 예, 기특한 음식이에요. 예, 인기가 또 좋았고 그렇게 부산 어묵은 굶주림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 나눠 먹던 음식이었는데요. 서민들에게 넉넉함을 선사했던 어묵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고 추억에 적게 만드는 소울푸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산 어묵이 다른 지역에서 만드는 어묵들보다 이렇게 사람들은 뭐 맛있다, 더 부산 어묵이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냥 생각이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부산 어묵이 좀 다를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부산이 모든 생선의 집화장이고 모든 생선들이 다 주로 많이 모이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생선이 또 싱싱하고 좋은 생선이 많으니까 당연히 부산에서 만든 어묵이 이제 맛도 좋고 우수했죠. 하지만 지난 60여 년간 부산 어묵을 한결같이 지켜오기란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70, 80년대 포장마차 안주 메뉴로 어묵꼬치가 사랑받으며 부산 어묵의 호황이 다시 한번 이어졌지만 어묵의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관련 문제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소비자분들에게 한 60년 동안 좀 안 좋은 인식이 많았거든요. 어묵하면 뭐 불량식품에 비위생적이다. 완전 대명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도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없애주려고 물론 2012년도부터 이제 어묵이 다 혜택을 받아서 이제 환경이나 위생은 뭐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그 인식을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변화시켜 주려고 그럼 막 만드는 공장도 사람들이 아예 보이게 통유를 만든 태압 부재가 이렇게 이제 다 보여주는 내부를 우리가 이제 해탑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하고 우리 인식이 많이 변화돼 가지고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이제는 어묵하면 불량식품 대명사가 아니고 이제 맛있는 이제 고급 고단백 영양식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산 어묵을 지켜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 시간들. 부산 지역의 어묵 제조업체들은 전통적 형식의 어묵 생산과 유통 시스템을 벗어나 제조와 유통 과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산 어묵은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부산 사람들에게 내고장의 전통 음식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어묵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저렴한 가격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아주 서민들에게 친근한 음식이었다라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지고 불량식품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죠. 하지만 부산에 있는 모든 어묵 제조사가 2012년을 기점으로 해썹 인증을 받고 아주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생적으로 제조되는 환경을 소비자가 볼 수는 없는 거죠. 없다 보니까 여전히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어묵도 이제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공간에 대한 어묵이 제조되는 과정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게 첫 번째 어떤 효과일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지금까지 어묵은 사서 이렇게 조리를 해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식재료였죠. 식재료였는데 어묵의 종류가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이제 어묵은 즉석식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바로 사서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조리가 없어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이제 그 이미지가 전환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체적인 어묵의 소비가 그 전과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요즘 불고 있는 부산 어묵의 어떤 열풍도 이런 그 패러다임이 변한 것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어묵이 가장 맛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갓 나온 따끈따끈한 상태일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듯 부산의 전통시장에서는 즉석 어묵 가게가 다시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어묵 제조 과정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 여기서 지금 요 어묵 튀기신 지가 몇 년째? 한 7, 8년 됩니다. 지금. 그럼 그 전에도 그전에는 어묵 관련해서 뭐 일을 하셨네요? 실제로 저 하면은 한 거의 한 17년 정도 됐는데 어릴 때부터 이 어묵을 같이 이제 보고 그 어묵이 싫어서 떠났다가 네. 그 다시 또 이게 천직이라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열심히.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고 이러면 안 지겹습니까? 저는 향기롭습니다. 천직입니다. 천직. 야, 그 우리 어렸을 때는 또 이게 엄마 딸이 시장 오고 이럴 때 요거 하나 얻어먹는 그 맛에 오는데. 어릴 때는 저희 때가 그런데 이게 갓 놓은 걸 저는 이제 저희 집에 거기 있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 이거 먹으려고 저희 집에 놀러를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면 집안에서도 이게 어묵 장사를 하셨구나. 사촌형님들 이게 집안 자체가 장사를 뭐 하시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거의 뭐 어묵하고 같이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부산 어묵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사장님. 매일같이 어묵 성형을 하고 가열과 타료의 과정을 거쳐 냉각까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이를 천직이라 여기고 보람을 느끼는데요. 이렇게 정성껏 만든 부산 어묵은 전국 방방곳곳으로 나가 진한 바다의 향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부산 어묵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부산 지역에 남아있는 어묵 장인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부산 어묵을 직접 만들고 맛보고 판매하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보냈는데요. 그들에게 부산 어묵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지금 어르신은 몇 살 때부터 이제 이 공장에, 어묵 공장에 일을 하신 겁니까? 내가 그 밀양중학교 1학년 2학기 때가 14살 때라. 도저히 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등록금도 제대로 안 주고, 거의 2달 회비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부산 오는 열차를 탔어요. 한 50 몇 년, 60년 다 됐다. 60년 좀 됐을 때. 그때는 전부 다 수작업입니다. 칼로 갖고. 어묵 만드는 게 수작업인데, 아침 일찍 나가 마메탄 불피하가, 그때는 기름은 또 뭐냐면 고래기름 아니면은 전갱기름. 고등어 기름 따고 뭐 고래고기도 쓰고 이러다가 이제 맨실류 최종류 나오다가 그다음에 미강류라고 있어요. 쌀로 쌀룬 미강류 나올 때 라더유라고 돼지기름도 돼지기름. 요즘 또 중국집에 쓰는데 이제 고기름 단 때는 많이 썼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온 게 이제 대두유가 나와가지고 이제 콩기름 저기 나온 게 결과적으로 미국서 콩을 수입을 해가 오는 바람에 콩기름이 나왔지. 그 이전에 수입하기 전에는 우리 국내 콩 가지고는 그 기름이 안 나왔어요. 거기서 여기 오기 전에 콩으로 기름 만들어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이제 뭐 백들도 나오고. 그래 우리 한국 발전이 된 거 며칠로 우리 어묵도 그래 발전돼가 지금은 금치 발전되었다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이래 어묵을 먹고 있지만은 그때 어묵이 더 맛있습니까? 그때 어묵이 굿있다. 요즘 어묵은 깔끔하고, 깔끔하고 그때 어묵은 구수해요. 10대 소년이 자라 70대 노인이 되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도 왜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 시절이 가슴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건 서로를 가족같이 여긴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언제 이렇게 쭉 어르신이나 사장님도 그렇고 쫙 보시면 어묵 경기가 지금 말고 지금 이전으로 보면 어묵 경기가 제일 좋았을 때가 재밌을 때가 언제? 근데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어묵 경기가 좋은 분들은 이 생선이 쌌으니까 남는 마진이 났으니까. 그 경기가 언제 좋았다 보기보다는 그 당시에도 어묵이 계속
근데 이거는 딸려가지고. 먹는 식품이고 소비성이 그 많은 식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불경제라는 거는 별로 없었는데 여름 되면 제일 이제 불경제로 이게 타는 이제 계절적인 차이가 계절적인 이제 차이가 좀 이제 많고. 지금도 아직까지 뭐 보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가 많지만도 그 당시에도 보면 여름하고 겨울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 먹는 종류가 지금의 그런 뭐 간식이나 이런 종류가 아니고 주로 탕을 먹든지 포장마차용이나 이렇게 먹다 보니 그 당시에는 햄도 겨울에 없었고 마살도 없었고 이런 게 전부 다 여름에는 없으니까. 이 자체가 유통도 그렇고 보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만들기 힘들었죠. 아 그래 그 맛살 나오고 나서 조금 좀 소비가 좀 이렇게 좀 줄어들었어요. 맛살 나오고부터 저것이 그 한기가 결과적으로 오뎅 공장에 들어가야 될 고기가 맛살 공장으로 들어가. 그래 지금 햄 저것도 내내 오뎅 고기라. 오육 소세지지. 멧돼지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다가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생선을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없고. 만약에 안 되는 예. 거야.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수입고 연육 거기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아니라도 어째도 국내산은 모자라게 돼 있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맛살이 햄, 이제 처음- 맛살 저런 것도 전부 다 뭐 그런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연육이지 국내산 가지고는 저거 맞출 수가 없거든. 부산 어묵은 주로 새끼갈치로 통하는 풀치와 조기 새끼처럼 생긴 깡치 등을 주 재료로 삼아 만들어 왔는데요. 요즘엔 어육 상태로 수입된 흰살 생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붉은살 생선과 비교했을 때 흰살 생선은 살이 한층 탱탱하고 맛도 담백하다는데요. 장인들이 생각하는 부산 어묵 맛의 또 다른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설랑은 그 가마볶고 그걸 만들면은 주로 계란 흰독시로. 그런데 다방에다가 그 당시에는 다방이 많았다니요. 다방에 모닝커피 하면 노란 거만 깨지고 흰 흰거 빼내거든. 흰 거는 따로 나오거든. 그걸 이제 걷어가 그거로 갖다가 그 우리 쌍화탕에도 보면 계란 노른자 주고 나면 그 흰자를 흰자 그거를 옛날에는 모아놨다가 그게 유행을 했어요. 부탁을 해놔놓으면 모아놨다가 이제 갖다 주거든. 그거를 갖고 이제 가마볶고 그거만 딱 넣었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다방에 요 계란 노른자 쓰고 나면 흰자는 그리고 다 모아놓는 거. 모아놓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누가 싹 걷어러 걷어가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갖다가 예. 야 반죽할 때 이제 잘 붙으라고. 어묵의 제조 과정은 변해왔지만 맛있는 부산 어묵을 만들기 위한 정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밑반찬에서 하나의 단일 메뉴로 떠오른 부산 어묵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요 한평생 또 이 어묵 만들고 또 장사도 하시고 하시는데 요새 보면 또 어묵이 이 예년하고는 다르게 또 이 주목도 받고 지금은 그 옛날보다 우리 장사하기가 좀 편해졌지.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졌지. 그리고 지금 어묵에는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고. 그리고 인식도 많이 바뀌었을 뿐더러 많이 고급화돼. 예, 고급화돼 가지고 우리 판매하는 사람이 거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 있어요. 난 전에 뭐 직업을 좀 숨겨려고 좀 좋은 자리 가면은 뭐 그건 좀 감출라 그랬는데. 그거는 똑같네요. 저도 어디 가면 그렇지. 학교에서 물어봐도 식품회사라고 하고 근데 모임에 가서 어묵공장 사장이라면 뭐 시장에 그 어묵 뭐 당장이라기 때문에 식품입니다 하고 자꾸 물어다면 이제 어묵이라고 그래. 하는데 참 말하기가 곤란했는데 내가 지금 말하자면 이제 가려니까 우리 70 넘어갖고 이 어묵이라 하는 걸 앞에 내세우가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그래가 이 어묵 역사가 이렇게 바뀌질 줄은 내가 몰랐다고. 한때는 고마운 단백질 공급원으로 또 한때는 천덕꾸러기 불량식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온 부산 어묵. 140여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거치며 이제는 지역의 향토 음식으로 당당히 인정받게 됐는데요. 대한민국 어묵 역사의 시작에서
어묵 르네상스를 맞게 된 지금까지 어묵은 험난한 부산 사람들의 현대사와 함께하며 서민들의 추위와 배고픔을 달래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어묵은 세계를 향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데요. 먼 훗날 부산 어묵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 어떤 이미지로 남게 될까요? 앞으로 쓰여질 어묵로드가 기대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어묵은 우리 서민들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식재료였고, 그리고 아주 값싸지만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묵의 100년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런 음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바다를 통해서 들어왔던 어묵이 이제는 저 바다를 향해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